에 있어서의 이제 선거 현상 네. 이것을 분석함에 있어서 최재성 민주평 바지사장이 네. 개발한 논리입니다. 네. 유권자 행동론, 예. 3단계론이 있는 거죠. 예. 하나는 선호도, 네.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는 반영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꼭 누가 대통령 돼야지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 네. 결정 네. 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투표장에 나가야죠. 네. 행동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런데 이 보수적 유목민이 발생한 선거가 이번 선거입니다. 네. 네. 보수적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이 붕괴되면서 네. 이제 막 떠돌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이게 반기문한테 갔다가 한기원한테 갔다 또 일부 또 우리 안희정 잠깐 오기도 후보한테 했고. 왔다가 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니까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 정도 간 거 아닙니까? 네. 이 유목민들을 유권자 행동론 3단계론에서 보면 예. 문재인 싫으니까 예. 해서 안철수의 가슴에 예. 앉은 게 아니고 어깨 위에 새처럼 앉은 살짝.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되는데. 이미지로만 이제 이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아까 얘기한 정치적 사건, 예. 또 뭐 이 사립 어린이집 문제, 유치원 문제, 또 뭐 개별 검증을 한 번도 안 받아본 후보 아닙니까? 예. 출마를 안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토론회 뭐 등등등 겹쳐지면서 네. 된 게 하나 있다. 네. 또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인 선택을 네. 압박하게 된다. 압박받게 된다. 유권자는. 네. 네. 그래서 2012년 네.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당시에 네. 여론조사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두 분이 둘 다 야권 후보였죠. 한 분은 우리 당의 후보, 한 분은 무소속 후보. 네. 그리고 상대 새누리는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백범 기념관에서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만납니다. 네. 그래서 딱 한마디 합의했습니다. 단일화하겠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권 지지자들이 이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야권의 단일 후보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선호도에서 복잡한 계산, 현실적인 압박으로 이제 이 판단 압박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됐을 때 국정 운영의 불안이라든가 네. 실질적으로 박근혜를 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야권 지지자들이 이 압박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훨씬 더 낮았던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하겠다는 두 후보의 약속 하나로 6%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유권자 행동론 3단계 외에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인 판단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싫어서 네. 보수적 유목민들이 어깨에 앉았는데 네. 야 우리가 그 안철수 대표의 가슴까지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이 이제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권자 행동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본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선호에 머물렀던 유권자들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면서 결정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를테면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면서 네.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결정 단계를 다 지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행동 단계 사전 투표일에 투표장에 나가느냐 또 5월 9일 투표일에 투표장에 나가느냐 요게 남는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더 벌어지는 거죠. 더 벌어질 거다 가면 예. 갈수록. 더 네. 벌어지는 게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네. 이거는 전망적 투표고 후보의 투표 아닙니까? 네. 사실 정당의 영향이 강하게 작동하는 네.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하고는 상대적으로 또 조금 이게 다르죠. 옅어지는 네, 그런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후보 개인의 네. 어떤 소구력 이런 것들이 크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네. 하나는 상황에 의한 작동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무너지고 또 새누리당 무너지고 네. 보수가 근저에서 지금 붕괴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끝까지 안철수 결심하고 행동까지 해서 무조건 안철수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투표장에 나가는 확률보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네. 주저앉아버리는 네.
그래서 기권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네. 그래서 2007년 대선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 이것이 정당 지지율과 참여정부 국정 수행 지지도가 아주 폭락한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놓으니 야권 지지자들, 우리 당 지지자들이 이탈해버린 겁니다. 투표장에서. 그러니까 표는 530만 표 나왔는데 뭡니까? 표 차이는 역대 최다 530만 표인데 투표율은 60% 중반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보다 한 7, 8% 낮은 이게 그 당시에 진보 내지는 열린우리당 지지층들의 이탈 이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수층의 기권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기권율이.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이 그러면은 2007년 이명박 후보를 만들었던 그 당시의 보수의 절실함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과 2017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이 절실함, 이 차이를 보면 지금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높다. 예, 최순실 사태 그렇죠. 거치고 이 국면을 국민들이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날 거냐? 보수는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투표장으로 안 나가면서 안철수 후보의 실질적인 득표력은 더 빠질 거고, 그리고 하나의 현상으로 홍준표가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조금 올라갈 거고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07년과 비교해 봤을 때 당시 이명박 만들어야 돼라는 저쪽 편 입장에서의 정권 교체와 이번에 정권 교체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개혁 또 야권 지지 국민들의 투표장 나갈 확률은 높아진다. 그래서 실질 득표율은 조사보다 상당 정도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